자, 수업할게. 얘들아, 답 채점하세요. 시험 친 거. 자, 1번에 화학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얘들아, 일단 하나 틀리면 다 틀렸는데, 하나 틀리면 다 틀렸는데, 일단 개수가 많으니까 화학 반응이 물리 반응 개수 거수 한번 해보자. 물리 반응 2개 다 손. 그러니까 화학 반응 말고 물리 반응, 그러니까 물리 반응 2개 다 손. 한 명. 물리 반응 3개 다 손. 서준이 몇 개야? 든 거야, 안 든 거야? 하나, 둘, 셋, 4명. 물리 반응 4개 다 손. 한 명. 물리 반응 5개? 5개 한 명. 일단 확률로 말해드리면 물리 반응은 3개입니다. 일단 4분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높죠. 물리 반응 4개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가 화학 반응인데, 그럼 화학 반응이 뭔지 말씀해 드릴게요. 정답은 이게 내가 R을 붙여서 말할게. 가나다 바사아 차. 맞은 사람 손. 이거 맞은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 가나다 바사아 차. 가나다 바사아 차. 2번의 답은 5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이거 다 하고 질문 받을게요.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맞는 사람 없더라. 7번에 3, 4번. 하나 맞으면 세모. 8번에 만이라고 되어 있죠. 용기에서 만. 8번에 1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에 5번. 12번에 3번. 13번에 1번. 14번에 5번. 15번에 1번. 앞에 맞은 개수 혹은 틀린 개수 쓰셔도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할게요. 앞에 맞은 개수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본인이 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줄까? 앞에 맞은 개수 한번 써주세요. 안 썼어. 잘 봤네. 바꾼 거 다 틀렸어. 뭐라고? 바꾼 거 틀렸어. 바꾼 거?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 다들 평균이야, 평균.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면 평균 잘한 겁니다. 뭐라고? 3점 밑 아래라고? 이거 6개 맞았어요. 와우. 와우. 확률이 되게 높은데? 찍었는데? 5개 맞았어요. 잘했네. 이야. 대단한데. 2배 안 했다, 미치. 아, 이거. 저기요? 저 수업 시간에 욕은 좀. 재밌었죠? 이제 해설을 재미나게 해볼까요? 네. 자, 질문 받아볼 건데, 질문 거의 다일 것 같아서 그냥 다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혹시나 하는 확률 있으니까 첫 번째 장에서 질문 받을게요. 1번, 4번, 5번 또 3번.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 받을게요. 잠깐만, 뭐라고? 2번, 8번,
네. 자, 3페이지 질문 받을게요. 안 해도 되는 거 말해보세요. 네, 이제 다 하라는 거군요. 할게요. 이제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풀로 고생할 시간이네. 내 업보지 업보야. 아이고 내 업보야. 재밌었죠? 오답노트 할 게 많아졌네요. 그치만 뭐라고 통째로 붙이면 된다고? 그게 더 나을 수도. 그치? 자, 대신 해설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성의껏 해설하세요. 알았죠?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니까요. 알았죠? 자, 다음 중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물질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 변화랑 물리 변화가 있죠. 자, 기억. 철로 만든 못에 녹이 생긴다. 이거는 산화 반응. 기억 안 하면은 바보죠. 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기억은 당연히 화학 반응이고요. 설탕을 가열해서 쓴맛이 난다. 맛이 변화하는 거지. 이거는 화학 반응입니다. 과산화수소수를 바르면 거품이 생기는 거, 이거 자체도 기체가 생성되면서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탄산 음료의 병뚜껑을 열면서 음료의 기포가 생기는 거는 이거 기체 생기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어떤 거냐면 기체가 녹아 있었지. 그러니까 탄산이 액체에 녹아 있었다가 압력이 약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용해된 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리을은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미음,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버터 녹는 거 무슨 변화예요? 물리 변화예요. 물. 맞아. 비읍, 물을 전기 분해한다.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예시로 얘기해줬지. 이거는 화학 변화고요. 과일이 익는다. 익어버리는 건 맛의 변화니까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콩을 삶는다. 삶는 것도 화학 변화지. 얘들아, 콩을 삶아버린 거를 다시 돌려버릴 수가 있어? 다시 못 돌리지. 그러니까 삶아버린 거. 열을 가했으니까. 그치? 이거 맛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지. 다시 못 돌리니까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됐어? 오케이. 근데 삶은 콩을 모양을 막 빚었어. 모양의 변화는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죠. 그래서 지읒은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메주가 발효된다. 발효 과정은 이게 화학식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생물 시간에 배우시고요. 고등학교 가셔서. 발효되는 거는 맛이랑 냄새의 변화니까 화학 반응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기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조금 약간 좀 특이한 예시? 화학 반응의 예시들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 말고는 웬만한 건 다 알만한 예시들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2번 잠깐 나중에 할게요. 문제가 너무 기니까. 3번 봅시다. 3번. 지구온난화가 왜 생기는 줄 알아? 얘들아, 왜 심각해지고 있는 줄 알아? 요새? 온실가스?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구열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개소리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학구열이라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지구에는 빙하기가 와야 되겠죠. 자, 메테인에다가 식을 줬네요. CO2 더하기 2H2O. 여기 원자량 식을 줬으니까 탄소에다가 수소 4개, 이거의 분자량. 이거는 분자니까, 원자가 아니라 분자니까 분자량이라고 해. 몰라도 돼. 말은 분자량이라고 할 건데, 분자량이 얼마야? 계산하면은 얼마야? 16. 이거는 얼마야? 산소가 총 몇 개 있지? 4개 있지. 16 곱하기 4는 얼마야? 54? 64지. 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4로 반응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지금 메테인, 이게 메테인이라고 지금 몰라도 괄호에 4가 엄청 작지만 써져 있죠? 메테인 16g이랑 산소 66g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 자, 그러면 메테인 16g, 딱 맞네, 일단. 16g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64g만 있으면 되지, 산소. 그럼 66g 다 반응을 해야 안 해요? 다 안 하지. 64g만 반응하겠지, 질량비.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해서. 오케이? 64g만 가지고 오고 2g은 어떻게 되겠어? 남겠지. 오케이? 2g 남아요. 그럼 16g이랑 64g이 반응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물은 총 몇 g이 반응하죠? 반응물은 총 몇 g이 반응해요? 총 합치면 얼마야, 얘들아? 80g이 반응하지. 그럼 생성물도 총 몇 g이 나와야 돼? 80g이 나와야 되는 거 알겠지? 질량 보존의 법칙 기억나죠?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CO2가 얼마 나왔대요? 44g이 나왔대.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그러면 수증기는 얼마 나와야 돼? 36g이 나와야겠네. 이해돼? 이해했어? 질량 보존의 법칙. 이해했어? 수인아, 하품 그만하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답 36 체크하시고 4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려면 화합물이어야 돼? 혼합물이어야 돼? 너 왜 이러고 있어? 혼합물이라고 대답하려고 했어?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이어야 되지. 맞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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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물질의 특성 부분 시험 범위 들어가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지금 혼합물이랑 화합물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건 아니지? 물질부터 잠깐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순물질이랑 물질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순물질이랑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순물질은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순물질을 호던소 물질이랑 화합물로 나눌 수 있고, 혼합물은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균일 혼합물. 기억나시나? 불균일 혼합물. 호던소 물질은 원소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지. 한 가지 원소로 구성. 화합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 그러면 호던소 물질 예시 어떤 거 들 수 있어? 일단은 뭐 헬륨, 네온, 철, 은, 금 혹은 산소, 수소, 기체 들 수 있지. 화합물은 뭐 NaCl 혹은 CaCO3 등등 이런 거 할 수 있지. 화합물이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코코아처럼 막 섞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성분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쵸? 성분비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려면 코코아처럼 막 혼합하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는 혼합물 사이에서, 아니 혼합물이래. 화합물 사이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냐, 화합물이냐 맞춰봐.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다, 화합물이다. 균일 혼합물이라서 안 돼요. 설탕은 뭐야? 화합물이에요. 암모니아는 NH3, 질소랑 수소가 1대3으로 결합하는 화합물이죠. 탄산수는 어때요? 균일 혼합물이죠. 탄산수랑 사이다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그냥. 자, 막걸리는 선생님이 먹고 싶어서 그냥 썼어요. 막걸리는 어때요? 비율이 막 몇 대 몇? 막 정해져 있어? 막 섞어. 그쵸?
자,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Cl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염화 나트륨이라고만 쓰면은 화합물이 맞아요. 근데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혼합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닌 거야. 답은 니은 디귿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까 4번 문제 풀 때 뭐였어? 화합물을 골라라는 거고 질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야? 적용 안 되는 경우 보신 분 있었어? 질량 보존 적용 안 되는 거 보신 분 없잖아.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은 가나다라마 다 있는 4번, 5번 중에서 골라야 되지요. 그래서 1, 2, 3번 하신 분들 제가 쫓아와서 땡코 한 대씩 때리진 않을 거고요. 폭력은 안 됩니다. 근절돼야 합니다. 4번, 5번 중에 골라야 하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에서 골라야 하기 때문에 다라마를 골라야 합니다. 아시겠죠? 딸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열린 개랑 닫힌 개에서는 그냥 질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거. 2번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계산, 이거 식쓰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자, 이거 나온 김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왜냐면 화합물 내용이 나와서. 잠깐만. 15번 보면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 관계 볼게요.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H2O지. 수소 질량 얼마야? 2. 그러니까 수소, 물을 이루는 수소의 질량은 2개니까 2지. 산소는 하나 있으니까 16이지. 몇 대 몇이야? 1대 8이죠. 1대 8. A는 맞는 말하고 있지. 학생 B, 화합물이란 두 가지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 내가 여기 함정 많이 숨어있다 했죠. 만 이야기해요? 만? 아니죠. 보통 만, 모두, 그러니까 이건 만 이러면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만, 아니 CaCO3 막 이런 경우 있잖아. 하나, 둘, 셋. 아니죠. 틀렸죠. B 틀렸어요. C,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모두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같아? 수소와 산소. H랑 O로 구성된 화합물은 모두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같다? H2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과산화수소라고 H2O2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질량비가 같아 얘들아. 다르지. C 틀렸죠. D 볼게요.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원자 수의 비. 암모니아 어떻게 쓰게 윤서가 너 저번 시간에 모른다고 했는데 NH3라고 써요. 자, 질소랑 수소랑 몇 대 몇이야, 개수가? 1대 3이지. 근데 여기에 질량비랑 같아? 야, 이거 질량비가 같으려면 질량이 1대 1이어야 되는 거지. 암모니아 원자량 얼마야? 암모니아래, 질소. 14. 수소 원자량 얼마야? 1. 그 곱하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14대 3이지. 뭐 개빡다구 같은 소리예요. 그죠? D 틀렸죠?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는 산화구리는 어떻게 쓰냐면요. CuO라고 써요. CuO. 구리 얼마예요? 64. 산소 얼마예요? 16. 딱 봐도 반대로 썼죠. 1대 4가 아니라 4대 1이죠? 여기서 맞는 말 한 애가 몇 명일까요? 한 명. 자, 2페이지 볼게요. (6번) 봅시다. 6번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인데 6번 맞은 사람 손. 허허, 6번 맞은 사람. 이렇게 국어를 못해서
영어 공부만 할 때가 아니요. 여러분들 국어를 왜 이렇게 못해요? 국어요. 얘들아, 답은 1번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선생님도 국어를 못하거든요. 자, X축이 뭐야? 금속의 질량이지. Y축은 뭐예요? 생성물 질량이죠. 마그네슘, 구리. 자, 1번만 일단 1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같은 질량의 금속을 데리고 와 볼게. 그러면 생성물, 이제 산소랑 반응을 하겠지, 금속이. 그쵸? 그러면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그러니까 금속은 같은 질량의 금속을 데리고 왔잖아. 그런데 생성물 보면은 마그네슘이 훨씬 생성물의 질량이 많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수인아? 그게 의미하는 게 산소가 누가 더 많이 쓰였다는 거야. 마그네슘이 훨씬 더 많은 산소랑 반응했다는 걸 의미하지. 이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같은 양의 금속을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마그네슘을 이만큼 가지고 왔으면 구리도 똑같은 양의 같다고 생각해라. 구리를 가지고 왔어. 그럼 이 두 개를 반응시킬 때 산소는 이만큼 반응한다면 구리는 얼만큼 가져오겠어? 이것보다 훨씬 작게 반응하겠지. 이 정도는 해석했죠, 여러분? 그래프 보면서. 이걸 해석을 못했다고? 이 정도? 그럼 지금은 이해했지? 근데 1번이 의미하는 게 뭐야? 산소가 같은 양의 산소랑 반응하는 금속의 양을 비교하라는 거지. 1번은 왜 웃어? 반대로 해석했어? 이제 1번을 물어보는 거는 산소의 양을 맞춰라는 거거든?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볼게. 산소의 양을 맞춰보래. 자, 그럼 이거 양을 이거에 맞춰볼게. 이거를 줄여보자. 그러면 마그네슘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겠지. 이해돼? 이거 양을 줄여보면은 구리보다 마그네슘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해돼? 그러면 산소 4g과 반응하는 양은 구리가 더 구리가 더 많다. 맞는 말이지? 이해됐어? 구리가 더 많습니다. 1번 맞는 말이에요. 2, 3, 4, 5번은 그래프 해석했을 때 다 틀린 말이야. 됐죠? 7번 할게요. 1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7번 1번 물을 얼리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응고 후에 질량값이 더 크게 측정됩니까? 물리변화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됩니까? 아니죠. 1번 땡. 2번. 자, 이것도 함정입니다.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야 정확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닦아야 되죠. 닦아야 됩니다. 땡. 3번. 이 실험을 통해서 응고가 일어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게 실험의 목적입니다. 3번 맞고요. 4번. 설탕을 용해시키거나 무슨 반응이야? 물리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야? 물리야? 화학이야? 물리 반응이죠. 그 다음에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은 물리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에서 변화가 일어나도 변화 전후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5번은 읽어보시면 분자의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는 맞는 말이야. 물리 변화니까. 근데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땡 하시면 되고요. 8번 바로 갈게요. 닫힌 용기에서 이거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얘들아 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 닫힌 용기에서만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응은 그러면 열린 개에서는 질량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반응을 의미하는 거야? 보통 기체가 발생하는 거에서는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지. 1번에서 바로 주네요. 주죠?
양초를 연소시키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지? 서준아. 연소 반응. 무슨 기체 발생하지? 도와줘. 짝지. 연소가 무슨 반응이야? 불타지. 불타면 무슨 기체 발생해? 어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기체 발생하는 반응인 게 1번이 답입니다. 자, 9번. 메테인이 연소하여 바로 밑에 답이 있네.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에 변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화학 변화죠. 그래서 디귿 반응 전후의 원자의 배열 변합니다. 니은 반응 전후 분자의 종류도 변합니다. 근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식을 세워봐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반응 전후의 분자의 수는 우리가 식을 세워봐야 아는 부분이에요. 기억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기억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푸시면 되고요. 기억은 이 문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이 문제에서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아시면 되는데 메테인을 여러분 모르신다면 앞에 메테인 식이 있었어. 3번에. 그래서 보고 푸셨으면 되는데 메테인은 CH4고요. 연소 반응은 뭐랑 반응하는 거지? 산소랑 반응하는 거였거든. 산소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보통 이렇게 근데 메테인 연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예시로 화학식 했었단다 얘들아. 여기에 1을 쓰면은 CO2 몇 개 생성될까요? 한 개의 CO2가 생성되고 물 생기겠지. 물 몇 개 생길까? 2개 생기겠지. 2개의 H2O가 생기면 생성물 쪽에서 산소 개수가 결정되죠. 산소 몇 개 생겨? 산소 지금 2개 생기니까 O2 앞에 몇 개 붙여야 돼? 2개 붙이면 되겠죠. 그럼 분자 개수 반응물의 분자 몇 개야? 하나, 둘 더하면 몇 개야, 얘들아? 3개지. 생성물 분자 개수 몇 개야? 아이고 잘한다. 3개지. 자, 그러면 기억. 반응 전후의 분자의 수가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서는 안 변하죠.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변하는 것은 니은 디귿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됐어요? 까리? 오케이. 10번. 과산화수소 이거 그림만 보고 식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산화수소 지금 분자가 2개 있죠. 식 H2O2 쓰시면 되고 물식 어떻게 써요? H2O 지금 분자 몇 개 있어? 2개 생겼지? 이거 힘들어 죽겠어. 산소 하나 생기지.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죠? 그러면 니은 바로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억. 과산화수소랑 물은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성질이 같아요? 성질 같을까? 안 같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CO2랑 혹시 이거 어떻게 읽게? CO? 일산화탄소라고 하거든? 이거 구성 원소가 같으면 성질이 같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너네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말고 나쁜 식으로 생각하지 마. 옛날에 연탄 태우던 시절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잘못 연탄이 타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들 골로 갔어. 다들 나쁜 선택하시면 연탄 태운다는 얘기 막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이산화탄소 지금 많이 호흡하면서 내뿜죠? 우리 이산화탄소 지금 맡고 있다가 수업하다 갑자기 누가 골로 가요? 내 수업 듣다가 골로 간다고? 이산화탄소랑 일산화탄소랑 구성 원소 같지만은 성질 다르죠? 그쵸? 이것도 같은 거지. 지금 수소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얘네 성질 다르잖아. 그러니까 조연서랑 조윤서랑 지읒, 이응, 시읒이긴 하지만 같은 사람이야? 뭐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거잖아. 그런 것처럼 기억 틀린 거죠? 디귿, 과산화수소를 이루는 수소, 산소 질량비 딱 봐도 다르지 얘들아.
다른 거 알겠지? 얘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르겠죠? 오케이. 다음 니은 디귿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따마 많이 남았다. 하나, 둘, 셋, 넷. 13번부터 봅시다. 아우. 13번. 학생이 요새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면 큰일 나죠? 따돌림 당해요. 그냥 이러고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학생 B, 기체가 발생하는 변화는 모두 화학 변화일까, 얘들아? 아까 이산화탄소, 아니 그 탄산음료 뚜껑 열었을 때 기체 발생했지? 기억나? 그 물리 변화였지? 그거 모두라는 말 있으면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함정 계속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아닙니다. 디귿. 물이 얼어서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도 화학 변화야. 응, 아니야. C 틀렸어요. 학생 A만 맞는 말이니까 13번에 1번이고요. 거지가 코앞이다. 12번 할게요.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원소 X와 Y의 질량비는 3대 1이고 원소 X의 원자의 질량은 원소 Y의 4배이다. 아, 힘들어. 아, 해설 너무 많다. 자, X, Y로 구성이 되어 있대, 얘들아. X, Y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소 X 원자의 질량은 그러니까 원자량을 비교를 해보면 원자 X의 원자의 질량은 원소 Y의 4배래. 그러면 4대 1인 거지, 원자량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지금 이게 몇 대 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거 내가 A, B라고 둘게요. 괜찮지? A, B로 뒀어. 자, 근데 이 화합물에서 원소 X와 Y의 질량비가 3대 1이래. 이거 계산 어떻게, 이거 지금 과학으로 접근하니, 왜 그렇게 쳐다봐?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과학으로 접근하니까 조금, 이런 거지. 이거 너네 넌센스로 접근하면은 쉽거든? X가 몇 개예요? X가 몇 개 있어요? A겠지. X 질량 몇이라고 볼 수 있어? 4로 볼 수 있죠. 그럼 이거 4가 몇 개 있어? A개 있죠. 대 B, 이거 Y 몇 개 있어? B개 있지. Y 질량 1이라고 볼 수 있지. 1이 B개 있어.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너네 이거 식 어떻게 계산해? 그러니까 이게 3대 1이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 할 줄 알아요? 자, 이거 해보면 3B는 얼마야? 4A야. A랑 B의 가장 간단한 정수를 넣어서 이 식을 완성하실 건데요. A에 얼마 넣으면 돼? 3 넣으면 되지. A에 3 넣고 B에 얼마 넣으면 돼? 4. 끝. A에 3 넣고 B에 4 넣으면 돼. X3, Y4. 그러니까 서준이 잘 찍었다니까. 아, 이거 할 게 아닌데. 찍으면 안 되지? 풀어야지. 근데 14번도 같은 식의 문제니까 14번 풀어볼게요. 어려워? 쉽지? 응! 할 수 있죠? 재미나죠? 신나죠? 재미나죠? 신난다! 재미난다! 데스! 미안. 힘들어? 짜릿하지 않아? 내가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게? 나는 내 문제 틀릴 때마다 짜릿해.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있다고? 정복하고 싶어. 난 약간 이런 변태냐고? 그렇던데. 난 틀린 문제 있을 때마다 막 미치겠어. 막 이게 이거를 정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막 짜증나고 이 문제 해결하고 만나. 그렇던데요. 여러분도 그런 변태 같은 심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쉬는 시간 언제 갔지?
1분이라도 더 갖고 싶어. 이런 변태 같은 심리 가지지 마시고 문제 한 문제라도 내가 이 문제를 야, 너 오늘 조심해라. 자, 14번 볼게요. 자, 화합물 가랑 나랑 다 3개가 있는데 문제 한 동그라미 몇 개냐? 하나, 둘, 셋. 아이고 이제 어지러워서 동그라미 몇 개인지 더 모르겠네. 가의 화학식은 A, B2. 다의 화학식은 B, C, B2C. 나는 몰라. 모른대 일단. A, B라고 쓸게. 그리고 이제 원자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A, B, C라고 두고 일단 몰라요. 이렇게 둘게요. 화이팅.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화합물 가를 이루는 A와 B의 질량비가 7대 16이래. 그러면 A의 원자량을 7이라고 잡는다면은 B가 2개 있어서 16이래. 그럼 B 하나를 얼마로 잡을래? 8이죠. 8로 잡으면 8 2개니까 16이 될 수 있지. 괜찮아? 됐지?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한번 봐봐. A 원자의 질량은 C 원자의 질량의 6분의 7배래. A 원자의 질량은 C 원자의 6분의 7배래. 그럼 C 원자를 6이라고 잡으면 혹시 어떨까? 말 되지? 오케이, 이렇게 잡았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번째. 화합물 나를 이루는 A와 B의 질량비가 이번에는 7대 4래.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B의 질량이 8이거든. 근데 7대 4를 만들려면 이거 반타작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내 생각에는 A가 2개 있으면 어때? A 2개 있고 B가 하나 있으면 7이 2개니까 14대 8이지.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7대 4가 되지. 빙고, 됐지? 그럼 A2B 되면은 7대 4가 되지. 꿀꿀? 됩니까? 됐죠? 드립이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기억, 화합물 나의 화학식은 A2B다. 맞죠? 니은 A 원자량의 질량은 B 원자의 질량의 8분의 7이다. 맞아요? 맞죠? 디귿, 화합물 다를 이루는 B와 C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8대? B 2개니까 8, 8, C는 6. 계산하시면 16대 6이니까 8대 3이죠. 맞네요. 가나다. 가나다 맞죠? 놀라워요? Amazing? It's magic. 뭔 소리야. 나 밥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해 나도. 됐어요? 됐어요? 자, 11번 한번 볼게요. 버텨. 견뎌. 견디는 거야, 얘들아. 이게 마지막 문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앞에 한 문제 남았더라. 자, 다음은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식이에요. 자, 산소 앞에 개수 1이 결정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 A로 통일되어 있지. 자, 근데 여기 개수를 내가 일단 모르겠는데 기억에서 A가 2래 라고 이렇게 보통 주어지면은 이거는 나중에 수능 칠 때도 그냥 이용하세요. 기억이 주어져 있지. 그러면 그냥 대입하세요. 대입해서 말이 되면은 맞는 거야. 2 넣어봐. 말 돼, 안 돼? 돼. 됐어. 끝. 맞아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원자량 있으니까 분자량 계산해 볼게요. C랑 O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28. 발음 조심해. 2개 있으니까 질량이 56이죠. O가 2개 있어. 질량 얼마야? 32. 약분하면은 7대 4죠. 질량비가 7대 4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가는 질량이 지금 얼마냐면 가는 7g, 7g 가져왔어.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 7g 반응하고 나는 4g만 반응하면 되지.
그럼 얘 7g 다 필요해? 안 필요하지. 7g 필요 없고 4g만 반응하고 얼마 남아요? 3g 남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3g 남는다고 되어 있지. 따라왔어? 나 보자. 나는 31g, 16g이래. 여기서 이거 해보자. 이거 4배 하니까 16g 되고 7, 4, 28. 그치? 이거 28g 반응하면은 이거 3g 남지. 오케이. 아까는 산소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일산화탄소가 남았네. 됐어. 자, 문제 풀어볼게. 기억. A는 2다. 맞아요. 니은.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가와 나에서 같습니까? 같죠? 같죠? 다르죠? 다르죠? 니은 맞아요. 디귿. 위의 이산화탄소 생성 반응에서 일산화탄소와 산소는 7대 4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맞죠? 맞죠? 답 가나다. 입니다. 여기까지 뒷장 다 해설했고요. 2번만 하고 시작 얘들아. 2번만 하고 시작. 2번만. 이번 맞은 사람 손. 거짓말. 2번 틀린 사람 손. 너 티귿 안 뺐지? 오케이. 2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2번 왜 누가 질문했어? 2번은 넘어갈게요.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고 수업 들어갈게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거 오답 다 하셔야 됩니다. 머리 들어봐. 선생님 지나가자. 시작할게요. 세 번째 법칙 들어갑니다. 30초 모르겠고 프린트 꺼내보세요. 프린트 꺼냈어? 기체 반응 법칙 들어갈게요. 세 번째 법칙 A, B, C인지 모르겠지만 3번이라고 할게요. 네. 기체 반응 법칙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게이가 아니라 그냥 게일 위삭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게일 위삭. 게일 프린트 없어요? 그네. 게일 위삭이 주장한 바입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에서 생성된 기체 부피 사이에서는 정수비가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법칙이고요. 우리 아까가 아니고 저번 주에는 일정 질량비에 대한 규칙이었잖아. 이번에는 기체 부피에서에 대한 법칙을 만들었어요. 부피.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되는 거는 반응물이랑 생성물 모두 기체여야 돼. 하나라도 고체가 껴있거나 액체가 껴있으면 이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써보면은 반응물, 생성물 모두가 다 기체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같이 붙여둘게요. 단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여야 한다. 여야 함. 그래서 함정을 피하시려면 여러분 금속은 고체야 액체야? 고체죠. 금속을 찾으시면은 이거 안 통하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함정 1. 금속은 고체다. 금속은 모두 고체니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금속은 모두 고체인 거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정 2 체크하실 거는 우리 물 있죠. 물 H2O가 수증기 형태도 있지만은 액체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 그래서 H2O가 액체인지 기체인지 항상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2O가 나오면 알았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체크 한번 해주시기. 알았나? 오케이. 자, 이 법칙의 근거가 되는 규칙? 이론적 근거가 되는 규칙이 있어요. 이것의 근거가 되는.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근거가 되는 거는 이 사실의 근거가 되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를 학교에서는 이번 교과 과정에서는 설명을 따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학교에서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이 책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않는데 학교에서는 설명해 줄 거라서 선생님이 또 설명할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압력에서는 기체의 종류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이 되게 많이 들어있지? 같은 부피 속에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 말이 이상한데?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무슨 소리냐고? 잠깐만, 한글이 좀 이상하지 않아? 기체지만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의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PV는 nRT라는 식을 가져올 건데 PV는 nRT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봤죠? PV는 nRT 들어봤죠? 자, 5명은 들어는 보았나? PV는 nRT?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은 들어봤잖아. 들어봤잖아. PV는 nRT라는 식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1학년 때 공부를 하셨으면은 PV는 nRT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PV는 nRT는 자, 기체에 대해서 나오는 P는 보통 무슨 왜? 말이 이상해? 자, P 뭘까? 뭐의 약자일까? pressure. 발음 죽이죠? 압력입니다. V는 뭐예요? 볼륨. 좋았어. 부피죠. N은 기체 분자수를 의미해요. 기체 분자수. 자, R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R은 상수예요. 기체 상수라서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R은 기체 상수. 모르셔도 되는 값입니다. 자, T는 뭘까? 그렇죠. 온도입니다. 얘들아, 보일의 법칙이 뭐였어? 뭐랑 뭐의 관계였지? 압력과 부피의 관계. 어떻게 됐어? 반비례했던 거 기억나? 했었어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 식이 설명하고 있지. 이 식이. 왜? 예? 반비례하고 있죠. 반비례하고 있잖아. 반비례하고 있지 않아? 같이 있잖아. 곱해서. 반비례하고 있지.
정신 돌아와. 반비례하고 있지. 그러니까 온도가 같을 때 반비례하고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샤를의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야? 샤를은 온도랑 부피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례한다는 법칙이었어. 압력이 같을 때 부피랑 온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 비례하고 있지. 이 식이 설명하고 있는 게 맞죠?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한번 볼게. 이 식이 설명이 가능한지. 같은 온도가 같을 때, 같은 압력에서, 압력이 같을 때, P랑 T를 지워보자.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이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V가 같을 때 N이 같다. 어때? 이게 식이 설명이 되죠? 됐어요? 됐어요? V가 같을 때 N이 같지? 오케이?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인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생성되는 기체 부피 사이에는 이제 정수 비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우리 수증기 생성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 수소기체 가스라고 가스는 안 써도 돼. 근데 선생님이 그냥 가스라고 표현할게. 산소기체로 수증기가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생성된 기체 부피 사이에는 정수비가 성립한다. 얘네들 앞에 개수비가 2대 1대 2라고 개수가 붙어 있지. 얘네들 부피 사이에는 그러면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 그러면은 만약에 수소 기체가 20ml가 쓰였어. 그럼 산소가 얼마가 필요할까? 10이 필요하지. 그럼 수증기가 얼마 생성될 것 같아? 20이 생성된다. 잠에서 깨세요.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부피에는 정수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개수비는 무슨 비라고 할 수 있어? 개수비는 부피비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이 부피비는 근데 부피비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고 했지. 부피비는 뭐랑 같다고 할 수 있어? 분자 수 비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원자 수비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원자 수비는 안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선생님이 부피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육면체를 보통 쓸 거야. 이해됐지? 정육면체를 쓸 건데 그럼 이거 2개 그려야겠다. 같이 그려볼게요. 하나, 2개. 일 1교시, 2교시, 3교시 내 표정도 그래? 너네들 얼굴 표정을 보면은 빛을 점점 잃어간다, 너네들. 내 표정도 혹시 그래? 표정이 점점 썩어가? 그래? 심각하네. 얘들아, 이렇게 분자 수비를 정육면체, 자, 마음이 착하다면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주세요. 부피가 똑같습니다. 정육면체. 자, 똑같다면은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개 그릴 수가 없어서 하나씩만 그려볼게요. 수소 기체가 지금 2분자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부피를 2개 그렸으니까 나는 부피 하나에, 부피 한 분자, 박스 하나에 하나씩만 그려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에 수소 분자 하나를 그렸다면은 각각의 분자 몇 개씩 그려야 돼? 박스 하나에?
하나씩만 그려야 되지. 분자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여기도 산소 하나를 그려야 되고 여기다 미키마우스 하나씩 그리면 되겠죠. 오케이. 끝. 이건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미키마우스라는 게 납득이 안 가시나요? 확대.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면서 12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풀어보세요. 12번부터 16번. 고고! 묶었네. 미안. 여기 한 줄만 더 쓸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오늘의 한 줄 조금만 더 있어 보이게 구체적으로 좀 써보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종류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기체 같은 수의 분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같은 온도를 0도씨 아보가드로 법칙을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속에는 기체 분자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5개, 50개, 500개. 몇 개쯤 있을 것 같아? 대략적인 느낌? 많이? 그러니까 만 개? 좀 더 써봐. 대략적인 느낌. 어깨? 어기면 동그라미가 몇 개 있니? 8개야? 22.4리터 속에서 기체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존재합니다. 자, 오늘 수업 집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죠.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속에는 기체는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어머, 연서쌤이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 알려줬니? 일상생활에 도움이 하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 그치만 간지나잖아요. 나 이렇게 깔쌈하죠? 깔쌈하죠? 까리하네. 나 이렇게. 자, 까리하게 한번 해봐. 강민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 숫자가 뭘 의미한지 너넨 아니?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멋있죠? 빨리 문제 푸세요. 안 멋있어요? 헷갈렸어? 이러면 친구 없을 것 같다고? 친구 없어도 까리하잖아요. 서준아 그 표정 뭐야? 이래서 제가 친구가 없어요? 너 나 친구 아니었어? 나 혼자 생각한 거였어? 문제 푸세요. 아,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었구나. 이제 알았어. 전 이게 까리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만약에 친구가 없을 거라면 까리하게 친구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울래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자, 카톡 대화명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뭔지 아니? 딱 이렇게. 죄송합니다. 문제 푸세요. 외로운 찐따가 되겠다. 사인 코사인 친구? 친구 아니야. 친구라고 하면 친구가 옆에서 이상한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 미술을 하는데
수학 그래프이요. 멋진 아이구나. 소개시켜줄래?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다 풀었어? 염화, 수소, 수소, 염화, H, Cl 1대1. 휴.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네, 더 드릴게요. 모르겠다고? 알았어. 모르는 거 넘어가시고요. 다 불러드릴게요. 12번에 OOXO 13번에 1번은 2대 1대 2 2번에 30가 30ml, 나는 60ml 14번에 1번은 기억은 A 20ml, 니은은 B 15ml 2번은 70ml 15번에 1대 3대 2 14번에 수소 300ml 이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14번 질문이라는 거죠? 14번 해볼게요. 자, 2번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2번을 힌트 삼아서 2번 문제를 모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온도와 압력은 반응 전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실험을 가지고 봅시다. A랑 B가 반응을 해서 C가 생성이 되는데 2번을 보면은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의 부피가 없죠? 그냥 다 소진됐지. A는 얼만큼 쓰였어? 40. B는 얼만큼 쓰였어? 20. C는 얼마가 생성됐어요? 40이 생겼죠. 기체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죠. 2대 1대 2 이러면은 선생님 개수비가 부피비라고 했지. 있죠? 그쵸? 그러면 앞에 개수를 붙여요. 2대 1대 2라고 이렇게 개수를 붙여요. 됐죠? 이걸 가지고 1번이랑 3번을 풀어볼게요. 자, 1번 반응 전 기체의 부피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40을 가지고 있었고 10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2대 1로 반응하려면 자, 10을 다 소진을 해볼게. 그럼 10의 2배면 얼마야? 20이지. 그러면 20을 쓰면 A가 얼마가 남아? 20이 남지. 됐어?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A가 20이 남는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C는 얼만큼 생성되겠어? 10의 2배니까 20이 생성되겠지. 됐어? 됐죠? 자, 그럼 3번. A가 30 있고 B가 30 있대요. 그럼 2배가 반응해야 되니까 A가 다 소진된다면 B가 얼만큼 쓰이겠어? 15가 쓰이겠지. 그러니까 15의 2배가 30이니까. 그럼 15 쓰면은 B가 얼마가 남겠어? 15가 남죠. 그래서 니은은 B가 15ml만큼 남는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생성된 C의 기체는 15의 2배인 3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아, 쓸 필요가 없죠. 써져 있죠. 이해됐죠? 그럼 2번. 기체 A가 70ml고 B가 40ml가 완전히 반응한다면 2대1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70이 다 쓰인다고 치면은 70의 반인 35가 필요하지. 그러면 B가 얼마 남겠어? 5가 남아. 그러면 C는 2배니까 총 얼마가 생성되죠? 70이 생성되겠죠. 이해됐을까?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15, 16번도 마저 풀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거 책도 넘기시고 숙제 하시고 35페이지. 그리고 프린트 맨 마지막 장 넘겨보세요. 몇 장 없구나. 음살쟁이 음살. 마지막 3학년의 화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화학은 없어요. 빠이빠이. 왜? 너무 좋아? 너무 싫어?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처리 한바닥이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예시들이 나오면서 자, 이거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이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간 테스트 1번 문제처럼 많은 예시를 접해보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야. 알았지? 가봅시다.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출입이 무조건 동반됩니다. 알았죠? 동반 안 되는 화학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무조건 동반이 되는데 이 에너지 출입이 동반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냥 예전에 수업했던 친구들 우리 같이 수업 안 했었네. Sorry. 넘어가시고. 그래서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 볼 건데 어떤 게 있냐면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반응과 흡열 반응. 그래서 이걸 약간 원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고등 과정이라서 원리적인 것보다는 예시를 그냥 암기하시는 쪽이 우리가 당장에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발열 반응은 이거 티귿이 아니고 그 정도는 알지 얘들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훨씬 높아요. 발열 반응 경우에는. 그리고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라고도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준위.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는 더 낮아요. 그리고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 단계 준위가 굉장히 낮은데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요.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은데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잖아. 그럼 이런 느낌이지. 100kJ였다가 50kJ 되려면 나머지 50kJ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지. 근데 선생님이 자, 우리 과학에서는 나가 있으면 나를 제외한 거는 주변밖에 없어. 알았지? 내가 50을 버리면 이 버린 것이 주변으로 가거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내려가면서 이 50을 버리겠죠. 이 버린 값이 주변으로 갑니다. 에너지를 버리죠. 그럼 이 에너지가 주변으로 가겠죠. 그럼 주변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에너지랑 열이랑 여러분 지금은 같은 선상에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주변으로 열을 보내니까 주변으로 에너지를 보내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이라고 쓰시고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발열 반응. 그럼 흡열 반응은 반대로 반응물이 에너지 준위가 더 낮지. 이제 반대로 너네 수중에 50만 원도 좋지만 50만 원 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이 된 거야. 갑자기 무에서 유가 될 수가 있어? 누구한테 삥을 뜯어 왔겠지. 주변 엄마 아빠한테서 돈을 받아왔겠죠. 돈을 받아왔어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돈을 받아왔겠죠.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다. 에너지 흡수.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아빠의 용돈을 내가 지금 뺏어온 거잖아. 아빠의 지갑은 어떻게 되겠어? 비지. 그럼 아빠의 기분도 떨어지겠지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주변의 온도는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내가 뺏어왔으면 주변은 온도가 떨어져야 되겠지. 주변의 온도는 감소합니다. 주변 온도는 감소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됐죠? 이거를 우리는 흡열한다. 주변에서 뺏어왔으니까 흡열한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가진 게 많으면 잃어버리고 가진 게 적으면 많아져야 하는 반응이에요. 됐죠? 이거를 발열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예시들을 제가 몇 가지 써줄 건데 이것들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의 가장 흔한 예시로는 연소 반응.
그리고 호흡 반응. 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고 철이 녹쓰는 산화 반응 있죠. 철이 녹슨다. 산화 반응. 그리고 산과 염기가 같이 섞이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둘이 섞는 반응은 중화 반응이라고 해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나거든요. 되게 위험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산이랑 물을 섞는 실험을 해봤어? 안 해봤어? 염산에 물을 부어야 돼? 아니면 물에다가 염산을 부어야 돼? 염산을 쓸 일이 없긴 하지만. 자, 강산에다가 물을 섞는 행위 혹은 강염기에다가 물을 섞는 행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발열 반응, 열이 일어나거든?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라서 이럴 때는 강염기에다가 물을 확 부어버리면 안 돼요. 물에다가 산을 조금씩 부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험적으로 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하다라는 거는 열을 흡수하는 거는 굉장히 안 위험하지. 왜냐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보통 불 같은 거 이런 거 안 나지. 내 발열이 일어난다는 건 되게 위험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험한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산이랑 금속이랑 반응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반응이에요. 이러면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한 줄 더 쓸 건데 이거는 화학 반응에 포커스 맞추면 안 돼. 화학 반응 아니고 물리 반응이야. 물리 반응인데 발열 반응의 예시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1학년 범위긴 한데요. 응고, 승화, 액화 반응. 이거 발열 반응의 예시입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발열 반응이고요. 이제 흡열 반응 갈게요. 그러니까 호흡의 반대 반응 뭐 있어? 식물의 호흡의 반대 반응. 광합성. 광합성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금이랑 물을 섞는 행위도 흡열 반응의 예시예요. 흡열 반응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이랑 물 섞는 것.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쓰자. 질산 암모늄에 수산화 바륨. 이렇게 예시가 나올 거거든. 설명 하나만 해주자면 소금이랑 물이 왜 흡열 반응이냐면 소금식이 어떻게 돼요? NaCl이죠. 어떤 물질이야?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을 깨트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왜냐면 소금을 물에 녹인 상황에서 우리 그림 어떻게 그려? 나트륨이랑 Cl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논아뜨리죠. 그런 과정에서 반응물에서 생성물 만들 때 이거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흡열 반응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질산 암모늄 식 어떻게 써? 하하. NH4, NO3. 이것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 결합을 했다가 떨어뜨리는데 에너지가 똑같이 흡열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흡열 반응, 그러니까 원리를 암기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지금 당장에는 암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흡열 반응 실험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줄게. 자, 질산암모늄이랑 수산화바륨 녹이는 거가 왜 웃어? 어려워서? 녹이는 거 흡열 반응으로 실험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나무 도막에다가 실험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바닥에다가 물을 좀 묻혀놔.
그 다음에 질산아모늄이랑 수산화바륨을 안에 넣어요. 그럼 이거 흡열 반응이지. 그럼 여기 같이 넣으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지. 그럼 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지. 그럼 물이 얼어버리겠지. 그러면 이게 얼어버리니까 두 개가 붙겠지. 그럼 이거 두 개를 섞어버리면은 들면 어떻게 돼? 붙어서 나무 도막이 같이 들어 올려지겠죠.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해서 이거 흡열 반응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겠지. 이게 실험적인 증거로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요. 숙제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단원평가까지 44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주 뒤에 만날게요. 왜? 너희?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볼게.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랑 프린트